그리고 이제 봐달라고 말씀하신 종목이 총 4개가 있고요. 요거를 좀 보고서요. 말씀 좀 드릴게요. J콘텐트리, NEW, J콘텐트리라. 음, 컨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들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들고 계신 거 매수를 하고 하시고 싶어서 여쭤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수를 안 하고 계시면 간단히 기본적 분석 간단히 하면요, 이 종목 두 종목 다요. 기본적 분석은 두 종목 같이 하겠습니다.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요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NEW도 적자가 전환이 됐죠. 계속 적자예요. 18년, 19년, 20년, 21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시즌에서 중요한 게 부채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채를 보시면 18년, 19년, 20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21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죠. 4년 동안. 똑같습니다. NEW도 4년 동안 늘어갔는데 지금 금리 인상 3번 했죠. 금리 인상 3번 했죠. 그러면 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뭐 판관비를 좀 보면 좋긴 한데 판관비 노력은 잘 하고 있네요. 뭐 그거 다 제외하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부채 비율이 높고 금리 인상은 계속 되고 있고요.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3번 인상을 했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성장성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할 확률이 높아요. 회사가 좀 힘들어지게 되면은 J콘텐트나 NEW나 지금 이 자리에 어디에서 유상증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재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리스크를 안고서는 좀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게 종목이 좀 무거워졌잖아요.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거워졌는데 지금 개별주처럼 움직이고 있지도 않아요. 그 전에 이제 개별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둘 다 개별주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고 그냥 수급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기본적 분석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급주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요 수렴을 일단 하고 있긴 한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들고 계신다, 이게 일단은 의견을 신규는 둘 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J콘텐트리, NEW 둘 다 신규는 하지 마시고요. 그전에는 한번 신규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요. 이 두 종목 다. 둘 다 일단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만약에 들고 계시면 좀 기다려 보세요. 대신에 근데 여기 깨지면 좀 많이 위험합니다. 여기 깨지면 위험해요. 최근에 이제 콘텐츠들이 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넷플릭스도 그러고 계약을 할 때 뭐 영화 제작을 하고 뭐 제작사가 여기에 이익이 플러스 나면은 여기 더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일단 여기서 돈을 주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줄 테니까 니네가 이걸 만들어서 나한테 줘.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대박이 나진 않습니다. 대박이 났으면은 뭐 매출 구조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매수가 좀 들어갈 텐데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가는 되게 정직해요. 이게 만약에 대박이 나고 괜찮다 하면 이미 여기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약간 이제 죄송합니다.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만약에 들고 계시면 여기 절대 깨면 안 되고 여기 안 깨는 선에서 한 2주, 3주 2주 정도 될 것 같네요. 2주 안에 튀어나간 자리가 나올 거예요. 튀어나가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거 들고 가지 마시고요. 짧게 스윙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 종목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많이 위험합니다. 이게 만약에 들고 있다가 증자를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할지 안 할지를 몰라요. 예전에 이제 대한해운 증자했을 때랑은 달라요. 이것도 근데 회복을 못하고 있죠. 여기서 증자했을 때랑은 다릅니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증자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잖아요. 요 자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증자를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회복을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대폭등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은 하락을 했죠. 좀 불안불안합니다. NEW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둘 다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테마군을 이제 장바구니에 담는 거를 담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나마 NEW가 난데, 이것도 신규는 금지고요. 신규는 금지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셔도 둘 다 몰타기도 금지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몰타기 금지고요. 반등 나올 때 매도하세요. 둘 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NE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정도 자리일 수는 있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이 회사를 매수를 하기에는 차라리 스튜디오 드래곤이 훨씬 나아요. 이런 두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전에 나왔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이 콘텐츠는 시간 좀 걸리고요. NEW도 시간 좀 걸려요. 만약에 여기서 급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이거는 이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두 종목 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최소 2주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둘 다. 이제 방향을 상방으로 잡는지 하방으로 잡는지 보고 나서 뭐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관망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신규 매수 만약에 하실 거면은 보지 마세요. 둘 다. 네,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요거는 만약에 들고 계시면은 들고 가셔도 되고요. 요건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거 여기 깨면 안 돼요. 그때 여기 깨면 안 됩니다. 여기 깨면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요. 전 이번 지수 반등 때 요렇게 갈 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드림 시큐리티 회사 되게 좋습니다. 회사가 좋아요.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이런 좋은 회사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좀 재무를 좀 보시면, 이 테마를 제외하고 나서 이 주식을, 이거는 수급주보다는 약간 세력주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리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 이 작전주거든요. 여기서 한번 만들 자리 수렴해 놓고서는 튀었어야 되는데, 요때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자리를 잡아놓고 빠졌고요. 여기서 지금 저는 다시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1, 2주 안에는 좀 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성장세를 보세요. 매출을 보세요. 한번 여기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 그죠? 여기 19년도에서 20년도 6배를 상승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더 상승을 했죠.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테마에 엮여서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전에 이제 NFT에도 한번 엮였었거든요. 테마에 엮여서 갈긴 한데, 이게 수급주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신규 가능, 물타기 가능, 둘 다 가능해요. 신규 가능, 물타기 가능하고요. 반등 나올 때 매물대 보이시죠? 5,6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거의 저점 부근이고요. 대신에 여기 깨면 손절입니다. 5,810원. 여기 안 깨면 상관없어요. 거의 저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도 좀 비슷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멘트 공급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의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전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은데, 대선 끝나고 나서 일단은 성장성 자체는 확보가 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체력이 좀 올라갔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단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 높아졌죠. 그러고 모멘텀도 있죠.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뭐 공급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건설주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공공 분양 하게 되면은 뭐 LH 쪽으로 수주가 가거나,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아서 뭐 아무튼 양쪽 다 이제 공급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시멘트 쪽은 다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모멘텀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지금 경기 사이클도 보시면은 쭉 돈을 풀고 경기가 상승을 했어요.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고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도 상승을 했죠.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그러고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 한국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금리 인상을 3번을 했어요. 한국은 했습니다. 이미 했죠. 그리고 미국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 3번 하고 뭐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긴 한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한국도 하면서 충격을 좀 받겠죠. 출렁이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거라고 일단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요 모양이 이제 추후에 나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이 약간 노후된 구간이 좀 많아요. 인프라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저는 대한민국도 따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아요. 아무도 이쪽에 대해서 인프라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슈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슈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슈를 받지 않더라도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써야 되는 건 철강과 시멘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 그리고 회사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얘도 움직임 보면 그냥 작전주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개인들이 좀 치고받게 놔두고 있는 자리인데, 이거 좀 있으면은 잡아갈 거고요. 신규로도 들어가도 되는 자리예요. 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3,200원 손절 잡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좀 모아가셔도 되는 자리고요. 요게 4,000원 정도 올라와도 좀 괜찮아요. 요거는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요것도 신규 가능, 물타기 가능, 물타기 가능 자리입니다. 손절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게 꺾여서 내려갈 거를 생각을 해서 손절을 잡는 거예요. 꺾여 내려가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수 흐름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종목들이. 그리고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단기 반등 정도 노리고서는, 아니면은 요건 좀 중장기로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셨죠? 원래는 뭐 그 전에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들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종목 문의가 좀 있어서 일요일날 좀 그거를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남은 내일 주가가 좀 좋길 바라면서 성공 투자 되시고요.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